팁스가 뭔가요?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네,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 맞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수한 기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민간 투자 기관과 정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되게 간단한 로직은 이 정부에서 선정한 팁스 운영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VC나 A씨가 되겠죠. 이 기관들에서 1억에서 2억 정도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매칭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R&D 자금, 창업 지원 자금, 그리고 마케팅 자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해서 한 7억 정도를 매칭을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투자는 내가 1, 2억 정도만 운용기간에 받는데 7억 정도의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추가 룸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9억의 돈을 받게 되는데 물론 전체 금액이 9억은 아닐 거예요. 팁스가 총 7억이고 그 안에서 이제 조절이 되니까 아무튼 7억을 받았다고 하면 총 9억의 돈이 들어오는데 지분은 운용기간에 1, 2억만큼의 지분을 주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팁스 R&D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런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딥테크 팁스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운용기관에서 3억 이상의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매칭이 되는 돈이 15억에서 한 17억? 정도를 매칭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뭐 한 20억 가량 규모가 되겠네요. 근데 딥테크 팁스 R&D 같은 경우에는 팁스 R&D하고는 별개로 운용기관마다 쓸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1년에 몇 개 기업 안에서 딥테크 팁스를 추천할 수 있다. 뭐 이런 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정을 받는데도 굉장히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스타트업 중에서 굉장히 좀 기술 기반의 딥테크 R&D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주로 선정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기반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이어야 하고 창업 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팁스 R&D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확히 나와 있을 텐데 이 20억 정도를 직전에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 팁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상세한 자격 요건들이 존재하니까 사이트 위에 들어가서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 자체를 못하겠어요.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실패가 굉장히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좀 영상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결국에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실패하면 어떡할까의 불안감을 이 정도의 실패는 해도 괜찮다 정도의 걱정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걱정은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패의 기회값 자체를 굉장히 줄이는 데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마인드셋이 있고 하지만 전 제가 최근에 좀 꽂혀있는 마인드셋이 있는데 제 휴대폰 바탕화면에도 좀 새겨져 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필멸. 그러니까 필멸이라는 단어가 나는 언젠가 결국에 죽는다. 내가 뭐 언제부터 뭐 가지고 태어났다고 사실 뭐 남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달고 태어나서 근데 여태까지 이뤘던 거 이거 뭐 잃어버린다고 크게 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실패의 기회값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것들로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 나 어차피 필멸할 거야. 나는 필멸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 마인드셋을 많이 다잡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자체가 생각보다 이 작은 실패를 몇 번 경험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좀 이어지는 얘기네요. 첫 창업을 폐업하고 개인 파산, 회생 절차를 거쳐서 두 번째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악바리처럼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계속 찾아옵니다.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완벽하게 같은데 일단은 먼저 위로보다는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첫 창업을 폐업하고 개인 파산, 회생 절차를 거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재도전을 준비하고 또 두 번째 창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많이 심적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응원하고 싶고요. 이 불안감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된다고 이 불안감이 없어지냐 사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되게 실패를 반복했던 순간보다 좀 잘 될 때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순항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불안감이 좀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질문에서 답했던 것처럼 필멸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도전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고 명상을 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두 번째 창업은 꼭 성공시키시길 바랍니다. 창업 브이로그 이후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다른 컨텐츠로 좀 자세하게 찍을 예정이기도 한데요. 제가 창업 브이로그를 한 게 내 한 달 만에 가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사의 니즈를 확인하고 세일즈를 하는 것까지를 내가 한번 한 달 안에 검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3, 4명 정도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본 프로젝트 과정이 있었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때 이제 AI 관련된 쇼폼 자동화 솔루션이었고 한 2-3군데 정도의 고객사의 세일즈를 하면서 이제 한 달 과정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고객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12개, 13개 정도의 고객사가 만들어졌고요. 분야로 따지면 교육 관련된 기업도 있고 전시기업, 그리고 유통 관련된 대기업, 출판사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게 이제 세일즈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고 10월에 사스 형태의 오픈 솔루션을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솔루션이 될 거고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다른 영역으로 스핀오프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창업 브이로그에서 보여줬던 건 텍스트나 이미지 소재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영상에서 하이라이트를 추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따로 스핀오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포츠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포라이트라고 야구 실시간 중계에서 하이라이트 영역을 자동 추출하고 쇼폼 영상으로 자동 발행하고 등록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유튜브, 틱톡, 다음 카카오, 인스타그램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 야구 분야로 보면 전체 지금 쇼폼 관련된 트래픽 중에 저희가 1등입니다. 하루에 500만 정도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남아 쪽하고 일본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솔루션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림픽과 관련된 쇼폼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 콘텐츠는 이제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업과 함께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스포라이트 기억해 주세요. 한번 검색할게요.